안녕하세요. 지금은 라면 값을 아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경기가 많이 안 좋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요. 예, 우리네 보통 사람들의 삶을 이제 얘기해 보려 합니다. 브랜드 안 따지고 산답니다. 이래저래 보통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나름 그래도 임원으로 이사 상무 전무쯤 하다가 퇴사를 하면 보통은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일반 이제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에 비해서는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이제 원래 직업에서 퇴사를 하고 나오면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퇴직금하고 뭐 위로금 조금 뭐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뭐 2, 3억 가지고 나오는 것도 엄청나게 큰 일이죠. 아주 큰 이제 혜택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지고 나와서 그거 말아먹는 데는 몇 년도 안 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2, 3억 가져와가지고 그거 한 2, 3년이면 2, 3년이 어딨냐 1년이면 날려먹는데 금방이다라는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1억 2억 날려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겠습니까? 어디 밖에 나가서 커피숍 하나 차리는데도 1억 5천이요. 빵집 차리는데 3억 4억. 편의점도 한 1억에서 한 3억. 뭐 뭔가를 하나 시작해 보려고 하면 초기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무시하죠. 인테리어 한다? 인테리어 3천에서 5천만 원은 그냥 날리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벌어들이면 괜찮죠.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할 때쯤에 손에 한 2억 3억 쥐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돈 무조건 은행에 넣고 예금 받아야 됩니다. 예금이자. 예금이자가 2%다 3%다. 아이 그거 넣어가지고 택도 안 되더라. 3억 넣어놨는데 예금이자로 월에 100만원 받기도 어렵더라 라고 하더라도 넣어놔야 됩니다. 왜냐? 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이제 원금 까먹으면 안 되고 안정적으로 정말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계속 나오는 돈을 만들어놔야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200을 벌든 300을 벌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래저래 있잖아요. 하다못해 은퇴하고 난 이후에 퇴직하고 난 이후에 나와서 어디 사무실에 청소를 하든 경비를 하든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괜찮더라는 겁니다. 자기 무슨 가게 하겠다라고 가게 차려놓으면 손님이 오냐고요. 손님 거의 안 옵니다. 가게 차리는 순간은요. 뭐가 들어갑니까? 고정비가 들어갑니다. 고정비가. 전기세 들어가야 되죠. 수도세 내야 되죠. 인터넷 요금 내야 되죠. 각종 공과금 다 내야 되고 관리비 내야 되고 월세 내야 되고 보증금 당연히 필요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자기 인건비 들었는데도 이제 자기 인건비보다도 못한 금액이 나오면요.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시간 더 지나면요. 되게 이제 서글퍼지는 겁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깝깝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네 현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 직장 다니고 있는데 직급이 낮다 높다. 그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성공한 겁니다. 성공. 너무 눈높이를 기대 수준을 너무 낮춰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할 때 그만둘 수 있고 그래도 꾸준히 살 수 있다.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고 그 수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궁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그게 제일 현명하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회사 간판 따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특출 나가지고 아주 승승장구하고 월급을 되게 많이 받고 정말 잘한다. 그건 운도 따라줘야 되고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고 이게 참 여러 가지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언제까지나 영원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저 각자 자기의 그릇대로 소신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뒤바뀌면 언제든지 물러나야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아서 감수해야 되는 것들도 많더라는 겁니다. 사업은 바깥 세상에서 사업은 엄청나게 힘들고 빡세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사기당할지도 모른다. 사기당한다라는 게 별게 있냐고요. 오도 걷다 못하는 처지에 놓이면 그게 사기당한 겁니다. 정말로 사기꾼한테 눈앞에서 딱 사기를 당하면 1억이든 2억이든 5억이든 깨먹으면 큰 금액이라 오래오래 인생이 태보하긴 하지만 정말로 명확하게 사기당한 걸 알게 되면
시간이 지날지언정 나중에 복구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기도 아니고 투자를 했는데 발목 잡힌 것처럼 매달 돈이 계속 들어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머리 아프고 이러면요. 그러면 이제 엉망되는 거죠. 못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제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집 사면 부자 된다고, 상가 사면 노후 보장된다고. 상당 부분이 개소리죠. 팔아먹으려고 하는 개수작실입니다. 그런데 걸려드니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이자 내야 되고 원금 내야 되고. 지금 연끌족설이 쌩 난리죠. 5억 빌리는 걸 너무 쉽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5억 7억을. 5억 빌렸는데 한 달 이자가 한때 100만원도 안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2배죠, 2배. 벌써 2배가 됐단 말이에요. 80만원, 90만원 내다가 지금 180만원, 200만원 낸단 말고 합니다. 어떻게 살려나요? 앞으로 이제 스트레스 햇살이나 충당금 적립 때문에 가산금리가 또 거기에서 한 3%, 4% 더 붙을 텐데 이자 200만원 내는 사람이 이자 300 내야 될 텐데 견딜 수 있으려나? 못 견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라면도 이제 아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라면도 한 개짜리를요 반으로 나눠가지고 반 개씩 해가지고 아침에 하나 먹고 저녁에 하나 먹고 딱 배고픈 허기진 것만 딱 채울 정도로만 먹고 이제 사는 겁니다. 최대한 덜 움직이고 에너지 소모 줄이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되게 서글프죠? 안타깝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어떻게 살아갈지 이제 빚쟁이들에게는 이미 이제 정해져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면서라도 그래도 정신 차리고 빚을 좀 갚아가고 하면요. 뭐 그러면 그 이후 빚을 갚은 이후의 삶이 좀 그래도 숨통이 트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남들도 다 무난하게 살고 나도 그냥 평범하게 살 것 같지만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고 함부로 겉멋 들어가지고 까불고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가 왜겠습니까? 여차하다가는 가족들 전부 다 사지로 내몰 수 있고 또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라면의 브랜드? 맛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먹으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뭐 옷 같은 것도 브랜드 20살짜리 애도 아니고 이제 브랜드 따질 필요도 없죠. 뭐 루이비통이니 뭐 발리니 그런 거 브랜드 따져서 뭐합니까? 그 브랜드 아니어도 아무 시장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점점 사람들이 실리를 파악하게 되고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건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신 잘 차리고 차근차근 잘 지내면서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